그럼 지금부터 상일여고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상일여고 내신을 담당하게 된 최선화학원 고등학교 1학년 메이저 레벨 담당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제 상일여고 입학을 하고 나서 내신 시험을 총 10번의 시험이 있어요. 10번의 시험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는 1학기 중간고사를 다들 가장 가깝게 앞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다라고 들어봤어요? 서진이는? 어렵다고 들어봤죠? 중학교 때 내신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학원에 시킨 대로 암기하고 그랬죠? 그래서 뭐 점수가 잘 나왔나요? 만족스럽게 공부한 만큼 나왔지, 그치? 중학교 때는 암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신 시험 기간이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별로 길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만 바짝 공부를 했겠지? 바짝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때의 마음가짐과 그때의 자세, 그다음 그때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고등학교 내신을 딱 맞닥뜨렸더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은 결과가 정말 정말 많이 봐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내신이 처음이라서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유형도 다르다는데 난이도도 높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상일여고의 핵심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여고가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일단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 정말 다른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준비 기간이 정말 길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6주에서 7주를 잡고 있습니다. 6주에서 7주.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 스케줄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6주에서 7주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중학교 때랑 암기를 하긴 해야 한다. 특히나 여고의 특성상 아이들이 내가 만약에 공부를 좀 한다, 그리고 내가 점수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암기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암기를 자기가 너무 다 못하겠다라고 싶으면 최대한 그 지문을 많이 읽어서 많은 양을 눈에 익히고 머리에 익히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점수를 좌우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원래 실력.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어느 정도 영어에 어린 시절부터 공을 들어왔냐가 점수를 판가름을 나는데 되게 큰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에서라도 실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겠죠.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이제 내신 설명을 하면서 그 과정 안에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이제 목차가 있는데 1번부터 3번은 이제 분석이에요. 상일여고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를 저랑 같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할지가 4번, 5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일여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범위는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상일여고는 다행히도 다른 학교는 뭐 듣기 부교재가 있거나 아니면 독해 부교재가 있는데 상일여고는 일단 교과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두 과. 그러니까 한 시험당 교과서가 파트가 챕터가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가 하나가 들어간다. 그리고 모의고사 듣기가 포함이 된다. 근데 이 듣기가 되게 중요한 게 얘가 점수가 있다.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객관식이 1, 그다음에 주관식 한 문제까지 8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듣기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제 객관식은 어쨌든 내가 찍으면은 어쨌든 어떻게 해서라도 맞으면 점수를 낼 수가 있는데 서술형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서술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상일여고는 정말 좋아하는 게 이 원문의 주제문을 찾아라. 그 다음에 이 주제문의 요지, 이 원문의 요지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요약을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단어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단어를 배열하라. 그 다음에 영작하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기의 원래 실력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신 대비 전략. 그럼 이제 내신은 어떻게 대비를 했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객관식은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형 문제라는 것은 수능에 나오는 유형 있죠. 우리 독해 시간에 하는 거 뭐 빈칸 아니면 순서 찾기 아니면 연결사 넣어라 아니면 문장 삽입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가 어렵다? 지문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졌다. 중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 왜냐면 암기를 하면 그래도 문제가 빨리 풀고 내가 약간 안심이 돼요. 내가 이 지문을 알고 이 지문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베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암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일여고는 어법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학교가 아니라서 어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교과서가 2과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온다. 이 2과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메인 어법이 있거든요. 그 어법을 공략하면 어법 문제는 쉽게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아까도 말씀드린 서술형이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을 영작 연습하는 거를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수업 시간 동안 연습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영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네네, 그거 보세요. 네,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어떻게 기출이 되었냐. 파란색 부분이 교과서 부분이고 주황색 부분이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비중은 모의고사가 훨씬 더 많다. 근데 모의고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의고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문제 변별력을 위해서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에 더욱더 치중을 두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험이 대부분 거의 6.5대 3.4 정도, 3.5의 비율로 이제 모의고사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에 조금 더 치중을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듣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의고사 1회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은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가 매 시험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럼 그 모의고사 안에 있는 듣기, 음원을 그대로 출제를 하는데 대신 문제는 변형이 된다. 그래야지 변별력을 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험 범위 안에 교과서 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 7문제, 서술형 1문제고요. 중요한 건 이 서술형 1문제를 잘 맞춰야 한다. 왜?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라서 여전히 문제 유형은 어렵지 않고 쉽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다. 다답형 문제가 있어. 즉 모두 고르시오. 내용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대충 읽거나 잘 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못 듣게 되고 그래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면 시험 전날에 저희가 이 전체 듣기 스크립트도 그 준비 과정에 하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면 그걸로 이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합니다. 일단 한 번은. 그리고 시험 전날에 그 스크립트를 한 번 더 내용 정리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 전날 본 게 기억이 제일 잘 나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한 번 더 반드시 스크립트 정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2개 고르시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OMR 카드에 무조건 2개를 골라야 돼요. 둘 다 맞아야지 점수가 인정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지문을 그 선지를 전부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면서 이걸 읽는 거 말고 나는 이미 듣기 스크립트가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면 그 듣기가 나오는 동안 난 이거를 읽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답형이니까 항상 2개 고르시오 하면 꼭 문제제 체크를 꼭 해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아 여기 2개였구나 라고 까먹지 않기 때문에 2개로 꼭 하시고요.
다답형이니까 실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꼼꼼히 풀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 이게 이제 객관식의 유형이고요. 그럼 허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허술형은 이제 듣기를 다 하고 문제가 또 영어로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woman, 여자에 따르면 Why did she choose the book she's reading? 자기가 읽던 책을 왜 선택했느냐를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한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그 답지에 써져 있던 답이에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이걸 알기 위해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립트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각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얘를 다시 한번 안 읽어도 됩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A랑 B랑 딱딱 적고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스크립트를 꼭 숙지를 하시고 자료는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듣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임여고는 어법을 크게 보는 학교는 아니고 어휘와 서술형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법은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 객관식에서는 수능형이랑 똑같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하나 고르시오. 1번부터 5번 중에 틀린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범위는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메인 어법을 꼼꼼히 학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다만 또 뭐가 문제냐? 서술형이 또 역시나 문제입니다. 서술형 아까 조건에 맞춰서 어휘 배열을 해라. 그래서 단어를 주고 단어를 나열하는 건데 그 와중에 조건이 뭐냐면 어법에 맞게 변형할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법을 알고 있어야지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어법을 알고 있어야지 점수를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서술형이니까 당연히 배점이 높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법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입니다. 어법도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형 문제에서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교과서 지문인데 여기 보시면 답이 2번입니다. 이 부분 되게 교과서의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be determined, mind to 해서 pp를 꼭 써줘야 돼요. 이 중간에 ing 쓰지 않으시고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틀릴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직보 때까지, 직보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직보 때까지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절대 틀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암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기가 필요하고 암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득점이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휘를 배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A를 우리말에 맞게 나열하시오, 영작하시오가 서술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보고 얘와 맞는 어법을 생각한 다음에 어법이 뭘까? 뭘 물어보는 걸까?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추가를 해서 여기서 새로운 단어 추가 금지죠. 이런 조건에 맞춰서 대신 변형은 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됩니다. 얘가 원래 문장이 원문이 뭐였냐면 I would have lost my life. 이 부분이 if you hadn't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if not인데 여기서 unless가 문장에 주어졌을 때 if가 없다. 큰일 났다. 내가 외운 거랑 다른데?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unless가 if not과 같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아무런 문제 없이 풀 수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선생님께서 변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추는 거 정말 필요하고 정확한 어법, 그 다음에 표현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휘. 제가 말씀드렸죠.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휘는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모두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어법과 달리. 그래서 문제의 유형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을 골라라. 완전히 수능형 문제와 같고요.
그다음에 어휘가 변형이 되는데 본문에 있는 어휘를 그와 비슷한 단어 아니면 그와 뜻이 완전히 반대되는 동반이어로 문제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철저하게 학습을 하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이 원래 원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기가 전부 다 변형이 된 문제인 거예요. 전부 어휘 변형. 그래서 문제가 뭐냐? 내가 여기서부터 there was부터 answers까지 모든 문장을 완벽히 외웠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단어들이 원래 무슨 의미가 있고 얘와 동의어 또는 얘와 반의어가 뭔지를 모른다면 이 문제는 암기가 단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일여고는 동반이어 표현학습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학교다. 라는 거 항상 머리 인지해 주시고 공부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이제 앞에는 교과서라서 그나마 지문이 좀 쉬웠는데 단어도 좀 쉽고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 부분이에요. 모의고사 자체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단어도 같이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A에 보시면 여기 있는 단어 전부 다 혹시나 전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다 알아갈 거기 때문에요. A 부분은 답이 concrete인데 원문은 원래 carefully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carefully란 단어가 concrete랑 동의어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 부분을 고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pathy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고1 수준 아니에요. 고1 수준보다 높고 고2, 고3 수준의 단어인데 무관심이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groundwork는 준비 작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답이 뭐였냐면 원문의 preparation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preparation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groundwork를 고르셔야 한다. C도 마찬가지 return, 보답을 하다, punish는 벌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문이 reward였기 때문에 reward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return을 고르셔야 했다. 그래서 다양한 동반이어 학습 표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동반이어를 정말 많이 알아두는 게 시험 볼 때 정말 유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서술형. 제일 어렵고 높은 배점이 제일 많이 나오고 킬러 문제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독해, 부교재, 우리 상일력은 없지만 모의고사에서 모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찾기. 이 지문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봐라. 라는 중심으로 나오고 당연히 킬러 문제입니다. 이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뭐가 있냐면 주어진 어휘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나오고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어형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모든 조건에 맞춰서 써야지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일여고의 대표적 첫 번째 주제문 요약 완성. 이 글을 읽고 이 모든 조건에 맞춰서 이 단어 3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써야 하는 답은 It is worth encouraging people around us 라고 썼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받는 문제예요. 얘는 뭐냐면 이 표현 be worth 다음에 동사 ing를 써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뒤에 around us까지 잘 쓸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였어. 여기 보시면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단어를 3개를 줬는데 우리가 써야 할 문장이 이렇게 기니까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술형에서 답을 얻을 수,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같이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 일단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다라는 거 봐두시고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암기가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된다. 내용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셔야 하고 그거에 관련된 어휘 표현, 그 다음에 어법은 뭐가 있는지까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똑같이 이제 요약문 완성이에요. 다음 윗글이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쓰시고 이걸 모두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A, 이 칸을 채워 넣으셔야 되고 B도 채워 넣으셔야지 풀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로운 단어 추가할 수 있죠.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평소 실력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연습, 대비를 하셔야 하고 제가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얘는 그래도 앞에 있는 문장을 이제 영작하라 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문제긴 한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각각 문맥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넣어서 써라.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걸 한번 읽고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문 안에서. 그걸 방지해서 선생님께서 조건을 뭘로 걸었냐. 지문에 있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라. 즉 뭐 너가 동의어를 알고 있으면 그 동의어를 써라 라고 나온 문제였어. 그래서 답이 appropriate과 culture를 쓰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appropriate이나 culture란 단어는 없습니다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찾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보면 볼수록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가 상일여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써둔 부분이 이제 답인데 이번에는 이제 한글로 써라 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한글이다 라고 해서 약간 방심을 했는데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도 이렇게 부분 나눠서 이거를 써야지 이 점을 주고 또 이 부분을 써야지 이 점을 주고 또 이 부분을 써야지 이 점을 줘서 전부 다 각각 모든 걸 다 써야지 6점을 총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의미하는 바를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전부 다 해석을 완벽하게 자세히 서술할 수 있었어야지 맞출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배를 마셨던 문제입니다. 한글형 서술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에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분석, 상일여고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나오고 어떤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지를 살펴본 거고 그럼 살펴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대체 우린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내신 자료 DYB에서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상일여고는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 그게 공부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 수업하면서 단어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단어를 소홀히 하면은 내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단어 시험 열심히 보시고 단어 암기 열심히 하시고 구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단어 암기가 되면 본문을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암기하고 본문이 암기가 다 된 상태에서 내가 잘 암기가 되었는지를 빈칸으로 체크를 해봅니다. 그다음 빈칸을 다 채운 후에 어법, 어휘.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 어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 어휘 선택하는 거 잘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저는 5번, 6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그 암기를 하나하나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도 다회독을 통해서 익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문을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 유형이 5번과 6번입니다. 그래서 이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교재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암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시험 직전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겠죠. 시험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범위에 맞춘 그 범위와 똑같은 범위를 가진 다른 학교들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송파 지역, 그다음에 대치 지역에서 이 상일여고와 같은 교과서를 쓰고 상일여고와 같은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갔던 과거의 학교들의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고요. 상일여고 스타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술형에 강조된 그 스타일의 변형 문제들도 풀어볼 거고 역시 그거에 관련된 대비 문제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적중 직강인데 얘는 뭐냐면 한마디로 직전 수업이라고 아시면 돼요. 시험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상일여고 기출문제마저 전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상일여고 스타일에 맞는 파이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상일여고는 교과서랑 이제 부교재라고 하면은 모의고사죠. 그 모의고사에 맞게 전부 다 각각의 스텝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 스텝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듣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립트 준비해드리고 빈칸 내가 스스로 딕테이션 해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춘 변형 문제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뒤로 가셔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는 자료인데 저희 최선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YBM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일여고는 제가 오늘 그 사이트 가봤더니 교과서 목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능률, 김으로 아마 수업을 하실 예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능률, 김에 맞는 능률, 김 지문을 전부 다 분석을 해놓은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YBM 한이지만 능률, 김 자료도 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밑줄을 치고 어휘는 파란색, 그다음에 어법은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분별로 어디에 포인트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엄청 작은 미니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뭐 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동할 때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짧게 보고 단시간에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본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역시 부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듣기까지 여러분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범위의 분석본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을 보시고 자기가 필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핵심 콕콕은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프린트인데요. 지문별로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지문의 주제는 뭐였는지 그거를 한번 내가 채워볼 수 있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수업을 다 한 이후에 진도가 다 나간 이후에 연습하는 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연도별로 이렇게 문제 번호가 있고요. 그 문제에 맞게 지문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단어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서 단어부터 이제 0번으로부터 문제 그 자료가 시작됩니다.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는 거 하고 자기가 얼만큼 암기가 됐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선택하고 어휘 선택하고 비슷한 단어들 뭐 동의어, 반의어들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이제 상일여고는 어법, 어휘에서 다답형 문제는 없지만 내가 잘 외우고 있나 모두 틀린 거 전부 다 고르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암기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흐름을 익히는데 정말 좋은 문제들이니까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풀면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기출문제 풀기 전에 예상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예상 문제 이후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전부 다 한 번씩 써볼 수 있게 알맞게 배열하시고 조건에 맞춰서 이런 거 상일여고 문제 스타일이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서술형 대비를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어떻게 내가 혼자서 다 할까?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6주에서 7주 아까 제가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6주에서 7주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클리 플래너를 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지금 보잉고 건데 상일여고 거를 이제 또 따로 있겠죠. 상일여고 거에 맞춰서 내가 교과서를 이만큼 했고 내가 이걸 했으면 여기 체크를 해서 내가 셀프 체크를 할 수 있게 내가 내 진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노트지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해서 이렇게 최대 7주까지 그 다음에 7주 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직전 보강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일여고 내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상일여고의 내신 시간표 알려드릴게요. 상일여고는 월요일 3월 14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실 이제 707호인데 여기 별표가 된 수업이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학원에 등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 오늘 들어온 줌 주소로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오는 건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각각 2시간, 4시간 수업을 월, 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작년에 1학기, 또 2학기 거도 있는데 1학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들이 1등급 그리고 2등급, 그 다음 전교 20등 안에 들었던 친구들이 총 132명이었고요. 이제 저의 바람은 여기 이제 상일여고 학생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상일여고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여러분의 목표겠죠. 그래서 3월 13일 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만반의 준비를 오시고 저랑 같이 이제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